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김정은이 왜 시진핑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후달리니까 간 건데요. 뭐 이제 방송에 많은 평론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김정은이 불안해서 시진핑을 만나러 간 겁니다. 자, 트럼프가 자꾸 김정은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야, 너 대화 테이블로 나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대북 경제 제재가 아주 조밀하고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밴쿠버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 몇 개국이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 중에서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대북한 경제 제재, 그 중에서도 해상 밀무역을 아주 촘촘하게 감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작년에 10분의 1로 확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돈 떨어지죠. 트럼프는 자꾸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죠. 김정은이 못 버티겠으니 시진핑을 만나러 간 겁니다. 김정은의 행동을 보면은 저놈이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이 허세가 심한 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가는데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자기 생일에 열차를 타고 가면서 3박 4일 일정으로 갔다 이제 지금 오는 길이에요. 자, 가는 데만 12시간, 오는 데 또 12시간이 걸립니다.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힘들죠, 열차 타고 가면은. 비행기가 편하죠. 빨리 갔다 와서 자기 집에서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회담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열차를 타고 갔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열차로 타고 중국에 간다는 거는 중국의 혈맹국, 그것도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 VVIP급 되는 혈맹국의 지도자만 열차를 타고 중국에 방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걸 과시한 거죠, 김정은이. 그리고 3박 4일 일정으로 갔다 왔어요. 대회에 보여주는 겁니다. 3박 4일 동안 이렇게 북한 사회를 비워둬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 북한은. 이런 거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후달리니까. 자기가 후달릴수록 트럼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 나 건재해. 나 건재해. 나 그리고 중국 시진핑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놈이야.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더 불안하다는 방증입니다. 그 김정은의 심리를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을 만났는데 뭐 시진핑을 만나서 뭐 다른 거 물어봤겠습니까? 이걸 물어봤겠죠. 당신 나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 나 지금 돈 떨어져 가는데 얼마나 나를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트럼프를 보니까 이 잘못하다가는 이번 회담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잘못하다가는 그게 최후의 회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그 자리가 트럼프의 선전포고장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김정은이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박차고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지난번 6.12 회담에서는 트럼프가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였죠. 그때는 트럼프의 유일한 목적은 중간선거 전까지만 김정은이 조용히 시키는 것. 김정은이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시험 안 하고 그냥 조용히만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트럼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드러웠죠, 그때는. 근데 이제 딱 상황을 보니까 트럼프가 변했거든요. 물론 겉모습만 딱 보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 전혀 안 변했습니다. 북한하고 대화 잘 되고 있다. 김정은을 보고 체어맨이라고 지칭을 해주고, 겉모습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트럼프의 행동이 분명히 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 행동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행동 패턴이 변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작년에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안을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트럼프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인해줬어요. 그 예산안에. 그러면서 물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이런 예산안에 사인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미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은 사인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드럽게 사인해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 중간선거가 앞에 있거든요. 민주당하고 쓸데없이 긴장관계 일으키면은 불리해지니까, 중간선거에서. 근데 앞으로 선거가 2년 동안 없어요. 2년 동안. 이제 트럼프의 그 마음속 중심에 담아두고 있던 것, 이제 그것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트럼프 요번에 멕시코 국경장벽 반드시 관철시킬 거예요. 반드시 관철시킵니다. 민주당 하원이 통과 안 시켜주면요, 그 예산을. 그 미국의 국가 하여튼 경보 사태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대통령이 그 어휘를 또 까먹어가지고, 제가 이 어휘를 까먹는 거, 이게 참, 국가 비상사태. 자, 그거 안 되면은 미국 민주당 하원에서 그거 통과 안 시켜주면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국방부에 있는 그 예비금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국경 장벽을 반드시 실현시킬 거예요. 자, 트럼프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자, 트럼프의 이 본심이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해서만 발현되겠습니까? 아니죠. 김정은을 향해서도 발현됩니다, 이제. 이제 슬슬 발현될 겁니다. 김정은을 향한, 저 북한 사회를 향한 평양 권력, 저 썩어 문드러진 평양 권력을 향한 트럼프의 본심이 이제 슬슬 발현될 거예요. 김정은이 그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일인데도 시진핑 만나러 간 거예요. 두려우니까. 잘못하다가는 이번에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선전포고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있겠거든. 김정은이 딱 보니까. 두렵죠, 김정은이. 그래서 시진핑한테, 시진핑 형님, 만약에 미국이 우리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침범하면은, 미국이 군대를 동원하면은 형님이 좀 도와줄 수 있겠소? 형님이 군대를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러 갔을 겁니다. 그리고 돈 문제. 좀 해상 밀무역으로 나 지금 돈이 궁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얼마나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런 거 물어보러 이제 간 거예요. 시진핑의 눈을 똑바로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시진핑은 yes, yes,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거 보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거 보고 싶어서. 시진핑의 확답을 듣고 싶어서. 급하게 간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겁이 많은 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겁쟁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허세를 떠는 놈인지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이제 트럼프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트럼프는 확실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이 미국 국경장벽이 남쪽에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90%가 들어와요. 이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멕시코 그 국경을 통해서 정말 불량한 인간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미국 사회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살인, 강간, 마약. 이거는 정말 트럼프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범죄에 이건 정말 만악의 근원이다. 만악의 근원이다. 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우지 않으면 미국이 망하겠는 거예요. 미국이 망하겠는 거예요. 이 멕시코 국경 장벽은 미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정말 중요한 결단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미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미국 정치인들도 알고 있고, 오바마도, 빌 클린턴도 다 국경장벽 세우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 병신 같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 놈들이 미국 국민들을 생각하는 놈들입니까? 자신의 소수 그 이너서클, 자기들의 이익 극대화만 생각하는 놈들이죠. 자기들 이너서클, 딥스테이트, 그 소수의 이너서클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 국민들을 그냥 이용해 먹는 놈들이지, 미국의 국가적인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놈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멕시코 국경장벽 반드시 세워야 돼요. 참, 이 우리나라에도 이 트럼프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참. 그래서 이번 김정은의 중국 방문의 핵심은 뭐냐? 김정은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예상된 행동을 한 거예요. 다만 너무 급하게 행동했죠. 그 시진핑을 방문한다는 그 시기가 너무 빨랐어요. 자기 생일조차도, 자기 생일이 왜 겹치는 날짜에 방문했겠습니까? 시진핑이 떠본 거죠. 야, 너 내 시간이 지금 이때밖에 없거든? 너 이때 올라면 와. 시진핑이 일부러 건든 겁니다. 김정은의 자존심을. 김정은의 길을 확 꺾어 놓으려고. 완전히 자기 꼬부니로 만들려고. 보통 그런 거는 이 양아치들이 쓰는, 깡패들이 쓰는, 자기 부하 자존심 확 꺾어가지고 자기 꼬봉이로 만들 때 쓰는 그런 수법이잖아요.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어쨌든 김정은이 달려갔어요. 자기가 워낙 겁이 나니까, 불안하니까. 김정은은 당연히 할 행동을 한 건데, 다만 여기서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얼마나 겁쟁이인가,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빨리 중국을 방문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급하게 방문했어요, 김정은이가. 근데 그거를 가리려고, 자기가 불안하고 겁먹었다는 걸 가리려고 열차 타고 3박 4일 동안. 참네. 자, 이번에 김정은과 시진핑 간의 정상회담의 핵심은 김정은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 시진핑이 핵심입니다. 시진핑은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건 좀 시기상조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시진핑의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좀 시기상조의 예측입니다. 시기상조인데 그냥 뭐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진핑 요번에 김정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근데 김정은 만났죠. 앞으로 시진핑의 고난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죠. 자, 시진핑이 지난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트럼프에게 약속했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앞으로 100% 협력하겠다. 미국에. 그 약속 어겼어요. 앞으로 그 약속을 어길 거라는 게 점점 드러나겠죠. 자, 트럼프가 명분을 잡았습니다. 명분을 잡았어요. 앞으로 너를 내가 더 좀 눌러야 되겠다. 너의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좀 고쳐놔야 되겠다. 트럼프가 이 명분일 수도 있고 이 분노일 수도 있고 그걸 트럼프가 마음속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꽁한 마음으로 그 분노를 이 마음속에 갖게 될 겁니다. 자, 경제 분야에서는요, 첫 번째 경제 분야에서는요,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더 힘들어질 거고요.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된다면은, 그거는 중국의 경제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거, 트럼프의 뜻대로 중국을 완전히 경제 개방시키는 거, 이런 게 아니면은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굉장히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번 달 말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트럼프하고 왕치산이 만나는데 그거 결렬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졌어요. 트럼프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야, 너네 완전히 무장 해제하든지 너네 경제 완전히 개방하든지 아니면은 너네 2천억 달러 우리 수입 물품, 너네 대중 수입 물품에 대해서 2천억 달러 그거 15% 관세 더 높여서 25% 관세 그냥 너네 다 감당해라. 25% 관세 때릴게.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첫 번째 경제 분야에서. 그럼 두 번째 군사 분야. 군사 분야에서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것 같아요.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에서 대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중국을 아주 남중국해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압박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있는데 이 항공모함에 F-35B가 탑재되거든요. 스텔스 전폭기죠. 작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미국에서 F-35B 이착륙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성공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그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제 올해 전반기에 퀸 엘리자베스 항모와 F-35 스텔스 전폭기하고의 결합, 전력화가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남중국해 혹은 동중국해로 보낼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그 기사를 준비는 안 했는데요. 그 퀸 엘리자베스 항모 관련해서 그리고 영국 해군 관련해서 이 영국의 언론들이 이게 기사를 쓰는 그
이 느낌을 보면은 그 글의 뉘앙스를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영국이 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전력화를 애타게 너무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영국은. 근데 그 좋은 때를 만났어요. 트럼프가 미국이 영국을 끌어들일 겁니다. 조만간. 그렇게 하면은 자 시진핑이 대만을 향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군사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만 그 이제 해협 건너편에 중국 본토에다가 미사일을 지금 배치해 놨어요. 사정거리 뭐 한 1000km 미만의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놨습니다. 신규 배치입니다. 신규 배치. 트럼프 아니 그 대만을 아주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 SOS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저도 그 신인균의 그 밀리터리 그 방송 보고 안 거예요. 제가 따로 어디 뭐 다른 거 보고 안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우리 신인규 선생의 이제 그 방송을 보고 알게 된 건데,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 시진핑을 제대로 아주 그 이놈을 꺾으려고 한다면은 미국이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투입이 되면은 아마도 미국이 대만을 완전히 미국 세력권에 편입시켜가지고 대만을 군사 기지화 할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찌르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되겠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완전히 굴복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번 김정은의 중국 방문의 핵심은 김정은이 아니라 시진핑이었다. 시진핑의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이번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됨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주한미군의 유일한 전투 부대인 그 기갑 여단이라고 있거든요. 그 이제 순환 배치되는데 9개월마다 한 번씩 순환 배치되는데 지금은 1사단은 미국 본토에 있는 부대예요. 1사단은 기갑사단인데 그 1기갑사단 예하에 3기갑 전투여단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근데 그게 이제 7월까지 임무 기간을 마치면 다시 돌아가고 다른 부대가 순환 배치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갑 여단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면은 미국이 다시 우리 순환 배치해줄 그 부대를 안 보내줄 수 있다. 사실상의 미국 감축이 시작되고 유일한 전투부대거든요. 중무장 전투부대란 말입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한국 주한미군에서 없어졌다는 얘기는 사실상의 미군 철수의 시작입니다. 자, 이거를 우려하는 그 전문가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의 본격적인 대결이 이제 군사적 대결까지 치닫게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 안 하죠. 그 유일한 전투부대 아닙니까? 그 철수 안 합니다. 자, 그 전투 기갑 여단, 유일한 중무장 전투부대를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대신 그거를 빼는 대신 다른 부대를 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10 화력 여단을 그거는 철수시키거나 저 평택 이남으로 남쪽으로 뺄 수 있다. 왜냐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은 210 화력 여단이 유일하게 지금 미군의 인계철선을 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로서 동두천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거든요. 그 혼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킬 경우에. 그러니까 그 기갑 여단 전투부대를 빼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 지금 현재 위험하게 지키고 있는 그 210 화력 여단을 뺄 수는 있다. 네, 210 화력 여단을 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기갑 여단 그거를 철수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꼭 있어야 됩니다.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킨다고 가정했을 때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전투 부대거든요. 그거 꼭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평택 미군 기지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에이브람스 대장,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기갑전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에이브람스 대장이 과연 그 기갑 여단의 철수를 허용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늘리면 늘렸지, 기갑 여단을 늘리면 늘렸지 철수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트럼프와 시진핑의 군사적 대결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절대로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다. 물론 210 화력 여단을 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뺄 가능성이 커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에이브람스 대장이 지금 작전을 짜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작전이냐면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서울이 북한 인민군에게 먹혔을 경우에 이 경기 남부 지역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느냐, 이 방어 작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일단은 방어를 해놔야 되잖아요. 이 방어 작전을 위한, 영토 방어 작전을 위한 주한미군의 부대 편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마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주한미군이 앞으로 조금 개편되지 않을까. 아마 이 작전을 지금 에이브람스 대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주한미군에 유일하게 와 있는 전투 기갑 여단 그거 철수 안 시키죠. 못 시키죠. 못 시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